여보, 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6개월 전 남편 데이비드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48세, 한창 일할 나이에 건장하던 남편이 몇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삶의 의지를 놓아가고 있었죠. 늘 남자는 좀 참고 일해야지라며 속쓰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남편 말을 더 들어줄 걸. 왜 그리 무심했을까 하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 끝에 만난 한 그릇의 미역국으로 남편의 위암이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그 소문은 호주 전역을 뒤흔들었죠. 학부모들은 우리도 가르쳐달라며 애원했고 현지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며 연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호주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음식을 국가교육과정에 넣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기적이 평생 서양 음식만 먹고 자라난 호주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저는 로즈 윌슨, 45세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영양사입니다. 15년 경력의 영양학 석사까지 가진 전문가였지만 정작 제 남편의 위암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데이비드와 딸 에밀리 위암으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시드니 왕립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때 80kg가 넘는 건장한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몇 달간의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죠. 위암 3기. 생존율 60%. 차가운 통계 수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구토, 식욕부진, 극도의 피로감. 한때 80kg였던 체중이 2개월 만에 62kg까지 떨어졌어요. 여보,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침대에 누워 힘없이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건장했던 과거의 자신을 잃고 가장으로서 쓸모가 있을까라며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영양사인 제가 온갖 영양식을 만들어줘도 남편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며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양 전문가라고. 웃기는 소리지. 저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15년 전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와의 김치 냄새 갈등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은 그저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은 것이라는 뿌리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남편 데이비드는 진단 전까지 전형적인 호주인의 식단을 즐겼습니다. 스테이크, 햄버거,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했어요. 이런 식습관이 결국 병을 키웠다는 자책감에 저는 더욱 무력했습니다. 매일 밤 데이비드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깊어진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영양학을 15년이나 공부했으면서 왜 남편 하나 살리지 못할까? 제가 아는 모든 영양학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영양식도, 제가 정성껏 만든 수프도, 그 무엇도 남편의 입맛을 돋우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내가 이 집 기둥이야라며 당당했던 남편이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딸 에밀리의 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또 김치 냄새겠네. 15년 전 한국인 룸메이트와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기숙사를 진동시키던 김치 냄새, 매운 고추장 때문에 환기해도 소용없던 그 악몽. 결국 룸메이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김미영 선생님과의 첫 상담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나 봐요. 김미영 선생님이 남편의 위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남편의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김미영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암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위암 환자들이 회복할 때 특별히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김미영 선생님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간요법 같은 소리네요. 의학적 근거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 병원들에서도 권장하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위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미역국이에요.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이 위벽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아주 잘 되고요.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출산 후에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꼭 먹어요. 그만큼 몸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하죠. 미역국. 그 순간 뭔가 번쩍했어요. 된장도 좋습니다. 자연 발효된 유산균이 항암 치료로 손상된 장내 환경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먹는 서양식 요구르트보다 훨씬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있고 살아있는 유산균이라 몸에 더 잘 맞아요. 수천 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약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죽이라는 게 있어요. 위 수술 환자들이 먹기 좋게 만든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관심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서울대 병원 논문에서 미역의 후코이단이 위암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된장의 유산균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논문이 있었고요. 이게 진짜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말한 후코이단, 유산균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양학을 전공한 제가 왜 이런 성분들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잡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만큼은 확실해 보였어요. 다음 날 한국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마트는 신세계였어요. 미역국 끓이려는데 위암 환자가 먹을 거예요. 아, 그러시면 이 미역이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한국마트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집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끓였죠. 김미영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미역을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멸치 육수로 깔끔하게 끓였어요.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지금까지 맡아본 어떤 음식보다 향긋했습니다. 남편의 첫 반응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거 뭐야? 냄새가 안 나네.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여보, 이상해. 토할 것 같지 않아? 그날 밤 남편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남편을 살릴 방법을. 한국 음식이라는 기적의 해답을. 둘째 날도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더 줘. 맛있어. 잃었던 입맛을 되찾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여보, 나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2개월 동안 누워만 있던 남편이 자력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음식의 놀라운 힘을 실감했어요. 2주 후 된장찌개를 추가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이 추천한 3년 숙성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어요. 고기 대신 두부와 미역을 넣어 부드럽게 만들었죠. 이 냄새는 또 뭐야? 킁킁. 남편은 된장찌개도 맛있게 비웠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을 재어봤어요. 여보, 체중이 2kg 늘었어.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 시기에는 더 빠지는데. 3개월 후 담당 의사는 차트를 몇 번이고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회복 속도가 보통의 2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회복 속도입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5천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치료의 보물이라는 것을. 남편의 극적인 회복 소문은 직장과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위암인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 보이지? 남편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항암 치료 중인 사람 같지 않게 얼굴에 활력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뭘 먹었길래 이렇게 좋아졌어? 아내가 한국 음식을 해줘. 미역국이랑 된장찌개 같은 거. 한국 음식? 진짜? 그때부터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에 한국 음식 도시락 가져가고 싶어. 불고기 대신 부드러운 닭고기로 덮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보, 회사에서 난리 났어. 동료들이 남편 도시락 냄새를 맡고 몰려왔대요. 이 냄새 뭐야? 완전 건강해 보이는데. 한 입 맛본 동료가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소리쳤대요. 평생 햄버거와 스테이크만 먹던 남편의 동료들이 이런 음식이 진짜 약이었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데이비드, 내 아내 요리 좀 배워도 돼?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 음식의 진가를 호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매일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톰이 된장찌개 레시피를 물어보더라. 마이클은 미역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위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가장으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딸 에밀리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처럼 한국 음식 먹고 싶어. 학교 도시락도 한국 음식으로 싸줘. 김미영 선생님이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에밀리에게 김밥 도시락을 싸준 첫날. 에밀리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내 도시락 다 뺏겼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뺏겼다고? 누가? 왜? 그런데 에밀리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김밥 보더니 완전 신기해해. 이게 뭐야? 검은 종이에 싼 거. 라고 했는데. 한 입 먹어보더니 와. 이거 완전 맛있잖아. 하면서 15분 만에 김밥 10개가 다 사라졌어. 그리고 친구들이 내일도 이거 가져와. 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딸의 친구들, 호주 아이들이 한국 음식의 맛과 건강함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거죠. 김밥 한 줄이 문화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12살 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제게는 어떤 의학 논문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김미영 선생님께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도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로즈 씨 가족이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아주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그날부터 에밀리는 학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뭐 가져왔어? 나도 김밥 먹고 싶어. 내 엄마한테 이거 만드는 법 배워도 돼. 문제는 에밀리가 점심을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매일 도시락 양을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화요일 저녁 따르릉 마이너스 로즈. 올리비아 엄마예요. 우리 애가 김밥 안 해주면 학교 안 간다고 해요. 수요일 저녁 따르릉 마이너스 로즈.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엄마는 맛있는 음식 못 만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목요일 저녁 따르릉 마이너스 로즈. 우리 애가 샌드위치 보고 이런 음식은 병든 사람이 먹는 거야 라고 해요. 일주일에 전화 20통. 한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애가 에밀리 아버지는 암인데도 건강해 보이는데 우리 아빠는 왜 항상 피곤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햄버거를 거부하며 이런 거 먹으면 병 걸려라고 했대요. 다른 아이는 피자를 보고 기름 덩어리네라고 했고요. 호주 아이들이 서구 음식을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 전화를 받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각이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음식, 생명력을 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호주 아이들조차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학교 앞 카페에서 갑자기 학부모 20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로즈,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뒤집어졌어. 네, 제가 뭘. 우리 애들이 에밀리 아빠는 암인데도 건강한데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아파? 라고 해. 사라라는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에밀리 엄마는 치료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엄마는? 라고 하더라고. 제니퍼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에밀리네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올게라고 해요. 가르쳐줘요. 우리도 한국 요리. 모든 엄마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우리 남편들도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한 아빠까지 나타났습니다. 로즈, 저도 데이비드처럼 건강해지고 싶어요.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의 위대함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큰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을 살린 그 기적의 경험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음식 건강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 음식 요리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데이비드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나를 살린 음식인데.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져야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교실날, 예상한 25명보다 훨씬 많은 40명이 왔습니다. 아빠들도 15명이나 참석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국이었어요. 미역의 후코이단이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아요. 와, 그런 성분이 있었구나. 김미영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나 수술 후에 미역국을 먹어요. 회복을 돕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된장찌개였어요. 된장의 자연 발효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서양의 요구르트보다 훨씬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있고 자연 발효라서 몸에 더 잘 맞아요.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보다 효과적인가요? 훨씬 강력하고 살아있는 유산균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김치라는 발효 음식도 있어요. 유산균 덩어리이자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닭죽이었어요. 소화가 안 될 때나 몸이 약할 때 먹는 음식입니다. 영양은 충분하면서 부담은 적어요. 이거 환자식으로 완벽하네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육수를 멸치와 다시마로 내면 더 건강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요리교실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40명의 호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맛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거부했던 그 한국 음식이 이제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나요? 제가 남편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제 남편입니다. 6개월 전 위암 3기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리 교실 후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소화 개선이었어요. 톰이라는 아빠가 전화했습니다. 만성 위염이 있었는데 미역국 먹고 나서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평생 먹던 소화제 끊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체력 향상이었어요. 사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피곤해했는데 한국 음식 먹고 나서 활력이 생겼어요. 퇴근하고도 아이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대요. 세 번째 기적은 면역력 강화였어요.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한국 음식 먹고 나서 감기를 안 걸려요. 특히 김치를 꾸준히 먹인 후부터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안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마이클이라는 아빠가 전화했습니다. 로즈, 저도 위내시경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위벽이 너무 깨끗하다고. 평소 스트레스로 위가 헐어 있었는데 믿기지 않아요. 케이트라는 엄마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당뇨 수치가 떨어졌어요. 의사가 뭘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치와 나물 반찬을 꾸준히 먹은 뒤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기뻐했어요. 매일 이런 전화를 받으며 저는 한국 음식의 놀라운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몸을 치유하는 보약이자 미래의학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한국 음식 먹으면 키도 클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했더니 매일 김치를 찾아 먹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진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건강뿐만 아니라 생각과 태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담당 의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로즈 씨, 데이비드 씨의 회복 과정이 정말 놀라워요. 혹시 특별한 걸 하고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회복 속도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이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날부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과 팀장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한 영양학보다 한국 전통 음식의 효능이 더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호주의 권위 있는 병원에서 한국 음식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15년 전 김치 냄새 때문에 룸메이트를 바꿨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음식을 병원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시드니 왕립병원에서 한국 음식 치료식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과의 미팅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5,000년 경험의 축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전해온 건강의 지혜죠. 이제 그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한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최신 의학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전통 음식으로 해결되고 있다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한국 음식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나를 살린 음식인데. 다른 환자들도 나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 무렵 에밀리 학교에서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로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네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건강한 한국 음식의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진짜요? 네, 학부모들의 요청도 많고 아이들 반응도 좋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제가 직접 미역국을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속이 편해졌어요. 첫 번째 건강한 한국 음식의 날에는 학교 전체 600명 중 580명이 신청했습니다. 김밥, 미역국, 닭죽이 30분 만에 매진되었어요. 아이들이 이거 진짜 몸에 좋은 맛이야. 라고 했어요. 그날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580명의 호주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더 주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음식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야. 친구들이 매주 한국 음식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우리 음식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건강식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로즈, 아이들이 한국 음식 먹고 나서 오후 수업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점심 후 졸리워하던 아이들이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해요.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호주 가정을 구한 한국 음식의 기적. 위암 환자의 극적 회복. 그 비밀은 한국 음식. 한국 발효 음식이 호주인들의 건강을 바꾸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에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위암을 치료하면서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00년 지혜가 담긴 치료제예요. 증거 기반 의학으로도 입증된 미래의학의 핵심입니다. 남편도 인터뷰했어요. 한국 음식이 저를 살렸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됐거든요. 이제는 한국 음식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에서까지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방송 후 일주일 동안 500통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각각의 전화마다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위암인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인데 한국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활용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저희를 만났어요. 로즈 씨 사례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호주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인도 아닌 제가, 그것도 15년 전에는 한국 음식을 거부했던 제가 호주 정부와 한국 음식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니. 장관이 말했어요. 앞으로 호주 전역에서 한국 음식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즈 씨가 그 중심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드니 지역 30개 병원에서 한국 음식 치료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50개 학교에서 건강한 한국 음식의 날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호주의 한식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도시를 다니며 한국 음식 요리 교실을 열고 있어요.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며 한국 음식의 세계적 잠재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들레이드에서 80세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로즈, 나는 80년을 살았지만 한국 음식만큼 몸에 좋은 걸 본 적이 없어. 김치 먹고 나서 관절염이 좋아졌단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 음식이 나이와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위암 수술 1년 후 검사에서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물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봐요. 남편은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위암에 걸린 게 오히려 행운이었던 것 같아. 한국 음식을 알게 되었으니까. 딸 에밀리도 변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하고 싶어. 김미영 선생님과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즈, 당신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인인 저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김미영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남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국 음식으로 차린 밥상을 보면 감사함이 밀려와요. 이 음식들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다른 가족들도 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작년에는 한국 정부에서 저를 K푸드 글로벌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호주까지 오셔서 표창장을 주셨어요. 로즈 윌슨 씨는 한국 음식의 건강 효능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크다. 그 자리에서 호주 보건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어요.
앞으로 호주 전역에서 한국 음식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 100개 병원에서 한국 음식 치료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시드니 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한국 음식 건강연구소를 설립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항암 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 보물이라는 것을요. 5천년 역사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솔루션입니다. 발효기술, 자연재료의 조화, 몸에 맞는 음식 궁합. 모든 것이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서양의학으로도 힘들었던 제 남편의 위암 회복이 한국 음식으로 가능했던 것처럼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수천 년 동안 정성으로 만들어온 그 음식이 지구 반대편 가정을 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편견을 온 세상을 향한 감사로 바꿔놓았고요.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 더 이상 아프다고 참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열쇠는 바로 우리 밥상 위에 있어요. 매일 먹는 한식 한 끼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내에게 미역국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을 요청해 보세요. 아니면 직접 주방으로 가서 한식을 만드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식으로 어떤 건강 효과를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